안녕하십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 사기로 고소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일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일 이평선을 하회했고요.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폭을 늘려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주도주 선점의 전설적인 권위자이시죠. 리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님, 먼저 오늘장 분석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미국장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등 아시아 증시까지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가 그동안의 어떤 상승 연속성을 보이다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어떤 변곡점을 형성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니까 오늘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염두할 점은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에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하락을 했었단 말이죠. 즉 같이 미국 증시와의 동반 성격을 보여주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의 어떤 반전 변곡의 어떤 의미에서의 오늘장 동반 조정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화요일장 이후부터는 미국 증시와의 동반 성격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장부터는 미국의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의 경우 그대로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보다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거나 아니면은 좀 역행하는 그런 흐름도 가능한 그런 성격을 안고 있다는 점도 좀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거래소 시장의 경우 1700포인트를 일단 지켰는데요. 내일장까지 1700포인트를 지킬 수 있느냐를 한번 좀 봐주시고요. 특히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 1682포인트를 하향하지 않는 한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염두에 주시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미 선조정을 충분히 보인 만큼 좀 지지권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도하는 그러한 매매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해서 매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내일까지 1700선 지켜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682선만 지켜준다면 추세적인 상승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내장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오던 금융주가 오늘 직격탄을 맞았죠.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장 대응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어차피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증권주도 지난주에 좀 반등을 좀 시도는 했습니다만 예. 결론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주 성격을 보인 경우가 많았고요. 따라서 어떤 금융주의 하락 자체가 시장의 어떤 큰 추세를 돌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하락이 아까 미국 증시와 역행성 가능성도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수요일 정도에서는 강한 대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장부터는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저점 매수로의 어떤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지 시장이 오늘장도 보셨겠지만은 하락 출발한 다음에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장 후반으로 더 하락시키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뭐 한 방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시장 흐름을 확인해가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요일쯤에 대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 시에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츠증권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얻으신 분 어떤 분인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심님. 네. 3일 연속 전화 연결이 되셨네요. 아, 네, 그러게요. 예, 대박클럽 사상 최초의 초심님이 3일 연속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떤 종목으로 오늘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는지 코스피는 1%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수익을 낸 종목은 KDC입니다. KDC요. 네. 예, 오늘 장중에 급등락이 심했었는데 혹시 오늘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오늘 저점에 공략을 해가지고 고점에 차익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하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KDC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의 흐름들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걸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내고 나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가라는 건 결국은 낙폭을 과도하게 보여주면은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 즉 반등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일단 3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간 낙폭을 좀 과도하게 보여주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공개가 되었지만은 KBS에서 5월 대구 육상 대회에 대한 3D 방송에 대해서 허가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6월에 SBS가 이제 진행을 할 월드컵에 대해서 3D로 송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공중파들에서 이제 3D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고조시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23일경에 이제 파나소닉에서 풀 HD 3D TV를 이제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국은 계속해서 이 3D 관련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또 방송에서도 관심을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는 그 흐름들이기 때문에 단기 낙폭을 과도하게 보여준 자리와 즉 가격 메리트가 발생된 자리와 그다음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명분들이 맞물린다라면은 충분히 반등에 대한 흐름을 통해 가지고 고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매수 접근해서 수익을 거뒀습니다. 예, 오늘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았는데 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KDC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은 뭐 KDC에 대한 전망보다는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모건 스탠리 측에 대한 어떤 고소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에 대한 양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조정이 어디까지 나타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거래소가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가 된 뒤에 그 다음에 이러한 관련주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 KDC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3D 관련주로 다시 한번 매기가 몰린다라면은 그간 낙폭을 과도하게 보여줬던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반등에 대한 흐름들은 들어오겠지만은 우선 시장을 먼저 확인하자.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가 돼야 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초신님. 네.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초신님께서 오늘 KDC로 8% 정도의 수익 올리셨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Check this out right here.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시작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퀴즈 문제는요. 헤드앤숄더형을 부르는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였고요. 정답은 1번 삼봉형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수의 투자 비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님,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버전스요? 네,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추세 방향성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반전될 것이냐를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본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흔히 주가의 추세가 역전하는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 일단은 그 다이버전스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일단 지수나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바닥권에서 반전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러한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는 지수나 주가가 반대로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러한 어떤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통 활용하는 것은 이제 지표, 추세적인 지표하고 그다음에 지수나 주가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를 추정을 해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추세 지표 중에서 MACD 지표를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이 MACD 지표가 어떤 추세 방향 전환 여부를 알아보는데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MACD 지표와 그다음에 지수나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추정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이버전스 MACD 지표에는 두 가지 곡선이 있는데요. MACD 시그널 MACD 곡선하고 시그널 곡선 두 가지가 위치하는데 이러한 어떤 MACD 지표상의 어떤 곡선의 고점과 저점 그리고 지수와의 지수나 주가와의 어떤 고점 저점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승 다이버전스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 자, 상승 다이버전스의 경우는 MACD 지표상의 MACD 곡선이 저점을 높이는데 지수나 주가의 경우는 저점을 낮추는 경우 똑같은 기간에 어떤 영역권에서 말이죠. 똑같은 기간 영역권에서 MACD 곡선이 저점을 높이는데 지수나 주가의 경우 저점을 높이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똑같이 저점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지표상으로는 저점이 높아지는데 지수나 주가상으로는 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하죠. 이 경우에는 하락하던 추세가 곧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겠어요. 예, MACD 곡선이 저점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는 경우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이 시점을 매수 신호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예, 먼저 제가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하락 다이버전스의 경우는 아까 상승 다이버전스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MACD 곡선이 고점이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나 주가의 고점이 높아지는 경우 서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될 경우에는 곧 지수나 주가의 상승 추세가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하락 다이버전스부터 먼저 이번에 지수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지난해 2009년도 8월과 9월에 거래소 일봉상의 지금 그 일간 차트를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MACD 곡선하고 같이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MACD 지표상에서 지금 MACD 곡선의 고점이 8월 달과 9월 달의 경우 있죠. 8월과 9월의 경우. 지금 화면상에서 아래 나가고 있는 분홍색 곡선이 MACD 곡선인 예,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죠? 고점이 낮아지는데 이 경우 같은 영역 시점에서 지수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MACD 곡선의 경우는 고점이 낮아지는데 지수의 고점은 같은 기간 영역에서 높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 경우 상승하던 흐름이 하락으로 반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은 하락으로 좀 반전되는 이러한 어떤 형태를 그려나가고 있죠. 추세가 밑으로 이렇게 다시 꺾이는 모습이 돼버리죠. 이와 같은 게 하락 다이버전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큰 흐름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MACD 곡선은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상승을 보이고 있을 때 이제 추세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 지표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승 반전의 기미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이번에는 네.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바 있던 아트라스 BX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아트라스 BX를 보겠습니다. 아트라스 BX 역시 일봉 차트를 보시면 11월, 작년 11월과 올 2월 달을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MACD 곡선의 경우 작년 11월 달의 저점이죠. 그리고 1월의 저점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저점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자, 반면에 이 시점에서의 주가의 저점을 갖다 놓고 보시면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MACD 곡선의 경우는 저점이 높아졌죠. 같은 기간에. 근데 아트라스 BX의 주가의 저점은 이 같은 영역 기간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가는 곧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 주가는 최근에 2월달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는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ACD 곡선에 선을 그으셨잖아요. 예. 선을 긋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곳이나 선을 긋고 MACD 지표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지수는 빠질 거야 혹은 상승할 거야라고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보고 정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아니고요. 예. 일단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시다 보면 뚜렷하게 고점을 형성하는 자리가 있고 저점을 형성하는 자리가 있죠. 예. 그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 그 영역에서의 MACD 지표를 그대로 대입을 시키시면 돼요. 그렇게 예, 해서 알겠습니다.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은 어려운가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MACD 지표로 살펴본다면 또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러한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말씀드린 것은 예. 일단은 어떤 단기 매매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 매매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직장인 투자자나 이렇게 좀 그 투자의 어떤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다이버전스의 경우 매매 활용을 하실 경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공부를 확실하게 이번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매매 전략에서 필요한 지표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추세의 역전 신호 리얼림의 다이버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추세 지표인 MACD 지표와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수, 2번 하리수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 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고수들의 숨은 투자 비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얼림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볼게요. 아트라스 BX와 유비코스 보유한 지 한 달 가까이가 돼가시고요. 동진세미캠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 종목 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림. 예. 아트라스 BX는 오늘이 추천드린 이후에 고점이 새로 갱신됐던 날이에요. 오늘 고점이 16,750원, 장중한 때 4%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일단 장 시작부터 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아트라스 BX는 오늘 4%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었죠. 물론 지수가 워낙 장 후반까지 낙폭을 추가로 키워가다 보니까 고점 대비 좀 차익 매물이나 좀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는 달려있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권에서 마감되는 그러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트라스 BX의 경우는 제가 15,000원 선에서부터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14,800원 선이면은 아주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후 차분히 보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10% 이상의 수익을 일단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 고점 16,750원 내일장의 위치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일단 절반 정도만 즉 현재 보유한 물량의 절반 정도만 일단 단기 차익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은 17,500원 선까지 보면서 좀 더 보유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약간의 수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만 원 주셨었는데 왜 수정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의 흐름이 조금 느리고요. 예. 또 시장의 흐름도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좀 많은 침체를 좀 보이는 그런 과정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장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전략을 약간 수정해 드렸습니다. 예, 아트라스 BX를 현재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에는 초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를 14,5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로 주셨었는데요. 오늘 나왔던 고점이죠. 16,75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절반을 차익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17,500원 정도에서 나머지 5% 정도의 비중을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까지의 수익률이 11%로 굉장히 많으신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유비코스에 대한 흐름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유비코스는 최근에 흐름이 무척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어떤 급락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조금 완만하게 조정 눌림을 보이고 하면서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뭐 최근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러한 어떤 형태의 우하향의 그림을 그려주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침체기를 좀 보냈었죠.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유비코스의 경우는 제가 2주 전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난번 방송에서 7,900원 선에서 이하로 1차 매수를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7,200원 선까지 오면은 10%의 2차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20%까지 좀 늘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유비코스는 여전히 저평가 종목이고요. 또 최근에 지난주에 새로운 차세대 주소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사화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유비코스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신 인프라 시장의 어떤 그 확대, 여기에 따른 어떤 그 메리트하고 태블릿 PC 쪽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새 주소 체계 IPv6 쪽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메리트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주가는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7,200원 선 정도에서 2차 매수를 해서 비중을 20%로 늘려서 보유를 지속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예, 유비코스는 소위 물타기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상황 보이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코스도 역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종목입니다. 1차 매수가가 한 7,900원 정도 됐었는데요. 2차로 또 10% 추가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7,2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까지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정도 나고 계신데 성장성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비중은 20% 정도가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인데요. 동진세미캠은 매도를 하셨다고요? 예, 참고로 유비코스는 2차 매수까지 평균가를 기준으로 지금 손실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자, 동진세미캠은 5,800원 선 전후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제가 5,000원 선에서부터 추천을 드렸었고요. 5,000원, 그다음에 방송 출연에선 전화 방송에서는 5,000원, 방송 출연에서는 5,100원 선에서 매수를 제시했었는데요. 이후 곧바로 이제 5,800원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800원 전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략 5,000원 선 전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을 매수가를 한 5,100원 이하 정도로 주셨었고요. 매도하신 가격이 5,800원 전후였습니다. 전량 차익 실현을 한 상태시고요. 비중은 10% 정도 있으셨는데 13%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번에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리얼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장 워낙 그 장이 안 좋고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아서 예. 일단 새로운 추천주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5월 달을 좀 내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5월에는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5월 달 코스닥 시장의 부활을 과연 어떤 종목군에서 만들 것인가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일단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주 쪽인데요. 게임주 쪽을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스타크래프트 2가 이제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내 이제 게임 업체들이 다수의 게임 업체들이 새로운 신작을 갖다 내놓으려고 하다가 스타크래프트 2가 이제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 때문에 일단은 출시를 좀 미뤘어요.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신제품을 출시를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출시를 미뤘다가
현재 이제 스타크래프트 2의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죠. 네.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도 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일단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5월 달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그러한 신작들에 대한 출시를 각 게임 업체들이 이제 쏟아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5월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스포츠 게임과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가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네오이즈 게임즈, 네,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오이즈 게임즈의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 지금 10분기 연속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실적이 기대를 이제 부합시키면서 계속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중국 내 게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그 네오이즈 게임즈가 이제 강한 라인업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캐주얼 게임 쪽입니다. 이 캐주얼 게임 쪽이 지금 중국 내에서 30%대의 어떤 성장세를 기록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한 어떤 메리트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또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급적인 쪽에서 보면은 네오이즈 게임즈의 경우 최근에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말이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잠시 수급적인 추세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 보시면은 개인들이 계속 매도 쪽으로 임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양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네오이즈 게임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우상향의 21선에 올라타는 그러한 돌파 안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세적인 기조도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만큼 네오이즈 게임즈 현재 위치에서 볼 때 오늘 이제 38,800원으로 3.19%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단지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같은 장에서는 굳이 추격할 필요는 없고요. 장중에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에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장의 경우 오늘 종가는 38,800원이지만 37,500원에서 38,500원 이 영역권에 한번 주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돌파는 유력하다라고 볼 때 5만 2천 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 4천 원 내지 5천 원 정도, 3만 4천 원 내지 5천 원 정도 여기를 손절가 측면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를 앞으로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목표가,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오늘 종가가 38,800원이 나왔는데요. 매수가는 37,500원에서 38,500원 정도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2,000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5월달쯤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게임주를 관심 갖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향후에 리얼님 다시 모시고요. 오늘 말씀하셨던 이 종목들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앞으로도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한국제지요. 한국제지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매수 단가는 29,800원이고요. 예. 비중은 60%요. 한국제지를 매수를 하셨고 매수하신 가격은 29,800원, 비중이 60% 정도가 있으시다고요? 예, 네, 종이값 인상 등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지주를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슈로 매수를 하신 건지 비중이 꽤 많으세요. 좀 여쭤볼게요. 예, 환율 하락 수혜주로 예.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선거철도 가까워지고 해서 제지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매도 알겠습니다. 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매도 시점이요. 예. 그래도 저점 부근에서 잘 사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현재 오늘 31,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리얼리. 예, 지난번에 제가 포스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국제 철광석 가격의 급등, 원재료비의 급등, 그리고 이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그런 부분과의 어떤 시차, 그 기간만큼은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한국재지 같은 경우가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 펄프 가격이 15년 내 최고치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국제 펄프 가격의 상승은 결국 한국재지 입장에서는 원재료비의 그 급증을 갖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재지가 이를 갖다가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이 구간만큼은 시차,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시차까지의 어떤 기간만큼은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재지의 주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까도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되면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아무래도 한국재지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최근에 약간의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주가의 단기적인 반등 시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어떤 국제 펄프 가격의 급등에 따른 어떤 수익성의 어떤 악화 여부, 이런 부분의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가의 반등에는 어느 정도 한계치는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한국재지의 경우는 이번 4월이나 또 5월경에 아마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 인상을 하기보다는 한 두세 번에 나누어 갖고 좀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제품 가격을 과연 얼마나 인상을 해가지고 이 국제 펄프 가격의 상승분을 얼마나 반영을 제품 가격에 시켜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 한국재지의 주가 회복을 어느 정도 얼마나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를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바로 제품 가격이 인상됐을 때 이 부분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주 단기적으로 본다면 33,000원 전 위에서는 저항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이 종목의 경우는 현재 4만 원 전후까지의 상승 메리트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뭐 손실은 아니니까요. 4만 원 전후까지는 한번 좀 보유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좀 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지만은 어쨌든 좀 제한적인 그러한 어떤 단기 주가 흐름도 좀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6,000원 전후에서 한 절반 정도는 향후 주가 상승 시에 36,000원 전후에서는 한 절반 정도를 한번 차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 4만 원 전후까지 한번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홀딩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9,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6,000원 선 전후에서 일단은 절반은 차익하라는 말씀 주셨고 4만 원 선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자 종목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재밌는 내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이번 문자는요, 게임빌이라는 종목인데요. 37,100원에 7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역시 비중이 만만치가 않으세요. 예, 최근에 이제 게임빌의 주가가 많이 좋지 않은데 아마 예. 비중이 70%까지 차지를 한다는 건 좀 물타기 매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유비코스 한번 물타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예. 엄연히 말씀드리면 물타기가 아니고 너무 아까운 종목이라 추가 매수를 한 건데요. 단순히 이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빠지면서 계속 매수하는 걸 이제 소위 물타기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물타기 매매가 또 하나의 주식 투자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만큼 예.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 종목의 주가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냉정한 대응을 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게임빌의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죠.
이제 프로야구 그리고 전통 막고 등을 갖다 대표적인 게임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죠. 제노니아 2가 이제 국내외로 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국내외 인기를 끌면서 이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에 따라서 모바일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바일 시대의 도래가 결국 모바일 게임주인 게임빌의 성장세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때 급등을 했었어요.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난 1월부터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에 따른 어떤 매물 소화나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보시는 대로 주가가 최근까지는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차익 매물 소화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급등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게임빌의 주가가 뭐가 좋아서 또 뭐가 안 좋아서 빠지고 있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그만큼 12월 달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작용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1월 달의 저점이죠. 27,600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한번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7,600원이요. 그래서 27,600원 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반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7,600원이 지지가 안 되더라도 25,700원 정도는 강력한 지지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추세적인 강력한 지지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1, 2차 지지점을 요 정도에다 맞춰 놓으시고 일단 이 각각의 위치에서 반전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오늘 종가가 28,950원이죠. 물론 지지권과의 갭이 약간은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매수가 자체가 37,100원 현재가와 갭이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바닥과의 갭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제시해드렸던 지지권은 일단 염두를 하시면서 이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시고 일단 현 위치에서는 추격 매도보다는 좀 보유 인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보유를 하셨는데 지지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매도하는 것도 또 어찌 보면 좀 허탈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조금만 더 보유 인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5,700원 선은 강력하게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다리기 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 다시 매수하신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네, 015-8500-1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 주시는 분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한국정밀기계를 35,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40% 정도가 있으시다고요? 네. 예. 한국정밀기계는 이제 대형 CNC 공작 기계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나 화천기공과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대형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정밀기계거든요. 따라서 이 분야의 어떤 성장성이나 어떤 시장 지위를 갖다 감안하면은 한국정밀기계의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러한 어떤 초대형 정밀기계 분야에서의 어떤 독보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일본이나 러시아, 프랑스 이런 쪽으로의 어떤 해외 진출까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보면은 50%대 성장세를 계속 지난해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단지 이제 이 기업의 하나의 조금 단점이라면 매출이 증가할수록 어떤 매출 채권, 그러니까 바로 현금으로 인수하기보다는 어떤 매출 채권이 발생되는 그런 비중이 같이 비례해서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이런 부실 매출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올해의 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이제 306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211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2,800억 정도를 형성합니다. 과거 상장 초기에 7만 4천 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상장 초기에 너무 주가가 제가 볼 땐 좀 뻥튀기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래서 그만큼까지 다시 또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4만 원 전후, 4만 원 전후에서 이제 4만 원 전후까지의 어떤 주가 상승 정도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 3만 2천 원 정도의 지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3만 3,350원의 현재가 위치에서는 추격 매도는 좀 회피해 주시고요. 4만 원 전후까지 좀 기다려 가지고 4만 원 전후에서 일단 4만 원 전후면 이제 수익을 내고 매도하실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 정도까지 좀 기다리셔서 그 위치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좀 떨어진 면이 있는데요. 4만 원 선에서 이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지금 들어온 종목입니다. KB금융을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57,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한 30% 정도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KB금융,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증권주보다는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지난주에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KB금융도 그랬고,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 신한지주, 또 뭐 부산은행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지난주에 특히 갭상승도 목요일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금융주들이 이제 미국발 악재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개발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은행주 쪽에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발생시켰던 상승갭이 있죠. 이 상승갭이 이 위치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종가가 이 갭 하단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갭 메우기 성격을 보여줍니다. 예. 따라서 오늘장까지의 KB금융의 모습은 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이제 내일장부터 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장까지의 모습으로는 일단 보유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갭을 이상의 갭을 메우고 다시 갭 상단으로 올라선다면 그러니까 목요일 날의 저점이 될 거예요. 갭 상단은 56,9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다시 돌파 안착해 나간다면 주가는 계속 살아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장의 경우는 이 갭 상단 쪽에서 갭 상단 쪽 즉 56,900원 쪽에서 돌파 안착되는지 저항되는지를 일단 1차로 확인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갭 하단이죠. 갭 하단이 되고 있는 55,800원 여기에 대한 지지가 유지된다면 일단 현재 위치에서 보유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주 보수적으로 짧게 보고자 한다면 지지대를 이 갭 하단이 되고 있는 55,800원에 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는 있겠어요. 내일장 위치에서. 그러나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갭 메우기 성격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본다면 55,800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갭 메우기 차원에서의 주가 조정이니까 큰 이제 하락은 없을 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얼링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리얼님,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를 문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추세 지표인 MACD 지표와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수, 2번 하리수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날씨가 많이 개었었죠. 뭐 개나리라든지 벚꽃이 만발을 했던데요. 오늘은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봄비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